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소년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일간 스포츠, 다음 스포츠 등에서 야구 칼럼을 썼었고 한국야구학회에서 데이터 쪽 그 부문과를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KBO에서 적용되고 있는 투구 타구 추적 레이더인 트랙맨의 운영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었고 작년까지 KBO 자문이었었고 뭐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제가 야구 데이터 쪽을 하게 되면서 KBO 인터미팅이나 아니면 구단 관계자들 혹은 선수단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발표나 강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추어 야구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완성된 성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기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느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는 데이터 분석의 영역과 조금 떨어져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입장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이제 그러면서 느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선수들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건데 평이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먼저 이미지를 먼저 좀 잡아볼게요. 이 화면에서 익숙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쓰실지 모르겠고 아마 안드로이드 폰이라도 뭐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걷기 앱입니다. 폰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걷다 보면 여기에 기록이 되고 뭐 설정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기록을 해주죠.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걷기에 관해서 접근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 중 그중 하나. 제가 지난 봄에 척추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걷기를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다들 그렇듯이 잘 안 해요. 그러다가 그 계기를 만났던 게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저 앱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걷기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걷기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더 자주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많이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걷는지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앱처럼 그런 거 없이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는지를 그냥 찍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앱은 단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만 알려주진 않아요. 걷는 속도나 보폭이나 좌우의 밸런스 같은 숫자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소리를 하지도 않고 복잡하게 압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경우로 보자면 되게 열심히 걷고 있어요. 매일매일 찍히는 숫자들을 보면서 내 걸음걸이의 보폭이 이 정도구나, 속도가 이 정도구나, 이게 적당한가, 아니면 좌우 보폭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구나, 나 삐뚤어지게 걷나 보다, 똑바로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후자의 접근 방법, 즉 왜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저의 그 퍼포먼스에 대한 객관적인 숫자를 찍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알려주는 것,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이런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거 되게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키워드에 관한 겁니다. 일단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야겠죠. 저는 트래킹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이제 구단들이랑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해요. 그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본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 컨벤션 때도 나와서 좋은 경험들을 공유를 해줬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데이터를 통해서 내 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조금 더 풀면 이렇습니다. 투수인 나와 상대 타자가 느끼는 게 다르다. 나는 좋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타자는 쉬운 공일 수도 있다. 그 반대일 때도 있다. 그런 혼돈이 있었는데 2017년 후반부터 측정 데이터가 나왔다. 데이터를 통해서 내 공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나아갈 방향이 보였다. 그전에도 공을 받는 포수에게 의견을 묻거나 친분이 있는 타자나 심판에게 물어보는 정도였다. 그것 자체도 가치가 있었지만 상대의 주관적 인식인 만큼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것이 트래킹 데이터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공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KBO 리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래킹 데이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뭐 회전수, 회전축, 릴리스 포인트, 익스텐션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데이터의 디테일함이나 정교함을 가지고 선수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구단이랑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받아들이고 효과를 느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랑 약간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야구에서 투수란 존재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세상 모든 사람은 투수가 던진 공을 볼 수 있어요. 타자 시점에서. 투수가 던진 공은 오직 타자 시점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수를 제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포수 뒤에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직 한 사람, 투수는 자기 공을 못 봅니다. 저는 그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선수들이 도움을 받는 코드가 거기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이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뭐 내 공을 하이 패스트볼을 던진다 아니면은 그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가 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공이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공이 속구인지 체인지업인지 커브인지 쉽게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새롭지 않아요. 늘 하던 이야기였을 것이고 아마 그 선수들도 늘 들어왔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레벨에서 주전급이라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데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새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플레이에 활용을 하고 그걸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이 차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거부터 보면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지만 저는 자기인식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코치가 이야기했던 동료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인데 앞에 임창규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수의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네 공 정말 좋아. 코치가 너 정말 좋아. 네 공을 믿어도 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듣고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좀 느꼈어요. 전통적으로 야구에서 투수에게 자기의 공을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뭐 칭찬을 해주고 뭐 좋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투수가 던진 공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공이 타자를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피드백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많은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자기 공을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창규 선수의 팀 동료인데 LG 트윈스 쪽 전력 분석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가장 트래킹 데이터로 덕을 많이 받습니까? 그럼 최동환 선수 이야기를 해요. 최동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회전수가 가장 높은 속구를 던지는 투수고 하이 패스트볼을 던져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수인데 그동안 이 선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던졌는데 맞은 것 같아. 그러다가 트래킹 데이터를 보면서 내 공이 이렇구나. 하이 패스트볼을 던져도 되겠구나. 한두 번 맞고 실패했지만 나는 이런 공을 던지니까 이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또 한 번 던져보자. 이걸 반복하면서 자기 공에 자신을 갖게 된 것이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데이터를 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생겼다는 것이 그들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겠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또는 뭐 트랙맨 같은 고가의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아마추어 현장의 조건에서도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트래킹 데이터라는 최첨단 데이터 장비의 본질은 디테일한 데이터도 물론 중요한데 자기 인식을 촉발케 하는 데이터 기반 피드백 시스템이었다라는 걸 전 좀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풀려나가겠죠. 객관적 피드백 그리고 데이터와 조금 달라 보일 것 같은 믿음, 신뢰, 확신, 자기인식 같은 것들이 의외로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자신은 매우 탁월한 측정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선수 자신의 몸의 변화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겠죠. 객관적인 데이터와 선수 자신의 느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코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넛지라는 책에서 리차드 탈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과를 끌어올리게 하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피드백을 해주는 거다. 잘했을 때 이래서 좋았어.
잘못됐을 때 이게 나빴어 라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잘 구축된 프로세스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놀랄 만큼 성장을 합니다. 저는 뭐 야구 쪽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2000% 공감을 해요. 즉각적인 그리고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야구가 아닐 이유가 없죠.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시 로드리게스라는 미국의 코치입니다. 대학팀의 코치였었고요. 템파베이에서 프런트 오피스 일을 좀 했었고 주로 자기 인식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야구에서 많이 말하죠. 좋은 공을 쳐라. 나쁜 공에 손대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해요. 선수들에게 나쁜 공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한다면 어떤 공이 좋은 공이었고 어떤 공이 나쁜 공이었고 네가 지금 타석에서 이 공을 손댔는데 이건 나쁜 공이었고 이 공은 좋은 공이었다라는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나쁜 공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잘 없어요. 그 상황에서 선수들이 좋은 공을 골라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냐. 피드백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건 뭐 제가 직접 야구는 안 해봤지만 그 선수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좀 놀라기도 했었죠.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자들은 자기가 홈런을 때린 공이 어떤 공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헛스윙한 공이 어떤 공이었는지 구종이 어땠는지 로케이션이 어땠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자신이 그냥 보낸 공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조시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 스윙 플롯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접근을 해요. 한 타석이 끝나고 나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놓친 공이 이거였어. 여기 나가면 안 되나요? 이걸로 보면 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무키 배치가 한 경기에서 본 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그러니까 스윙한 공, 그리고 파란색은 그냥 흘려보낸, 그러니까 테이크한 공인데, 그리고 그 각각의 공에 대해서 이 공을 때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타구 속도가 얼마인지를 함께 표시해줘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타구 속도가 높다면 그 공을 치는 게 좋은 거고, 기대할 수 있는 타구 속도가 나쁜 공이면 이제 나쁜 볼인 거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떠나서 스트라이크는 세 개이기 때문에 모든 공을 다 때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피드백을 해주게 돼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 경기가 끝나면 네가 오늘 본 공이 무엇이었고 어떤 공을 놓쳤고 어떤 공을 때렸는데 그 공은 좋았어 나빴어 라는 피드백을 해줘요. 메커니즘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해야 공을 고를 수 있고 하체 움직임이 어떻고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접근이죠. 둘 중에 하나가 뭐 옳거나 그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르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이거 말이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선수들은 내가 어떤 공을 쳤는지 어떻게 쳤는지는 또 모르는데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느낌을 되살리게 하면 그 느낌들을 잡아요. 아, 그랬었어.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 정보, 이 공은 좋은 공이었어.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낀 그 기억, 아, 내가 그래서 나갔어.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느낌이 좋은 공과 나쁜 공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들이 생겨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 대체로는 이제 트래킹 장비를 활용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트래킹 장비가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 현장에서도 뭐 회전수나 뭐 회전축이나 익스텐션이나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 야구의 기본이잖아요. 어떤 공을 칠 거냐, 어떤 공을 넘길 거냐.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작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좋은 공, 나쁜 공.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 이야기가 되게 맞는 거죠. 그렇게 좋은 공을 골라치는 게 중요하다면 어떤 공이 좋은 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것이 성장하지 않겠느냐. 춤을 배우는 아이돌 연습생이 거울이 없는 방에서 자기 춤 연습을 한다. 깜깜하고 거울이 없는 방에서 춤 연습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라는 걸 알고 성장하겠죠. 로드리게스가 접근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굉장히 평이한 거죠. 존의 가운데 주변부 아주 멀었을 때 이 타자가 이 공을 공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것도 뭐 평이한 건데 이런 힌트가 있어요.
어떤 타자들은 존을 좁혔을 때 효과를 봐요. 어떤 타자들은 존을 좀 넓혀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존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만 많이 하지 무엇이 자기 존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저 별로 못 봤어요. 이건 프로팀은 확실히 그래요. 아마추어 팀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존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계속 주고 네가 지금 트라이한 거는 자기 존이 아니었어라는 피드백을 해갈 때 자기 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봤을 때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S는 헛스윙한 공, 가운데 있는 F는 때렸는데 파울이 된 공, 저 오른쪽에 있는 그 X는 때려서 인플레이 된 공인데 그림을 잘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타자마다 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패턴은 비슷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X 때려서 인플레이 된 공이 어쨌든 자기 존인 거예요. 맞출 수 있는 존. 타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간 위쪽에 파울이 나는 존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위쪽과 아래쪽에 헛스윙이 나는 존이 있어요. 그리고 타자들은 이 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타자들은 스스로 인식을 잘 못해요. 제가 데이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영역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 데이터를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메카닉 같은 건 잘 모르니까 타자들의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어떻게 때리느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공을 때리느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줘요. 구단이랑 같이 일하면서 타자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도움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존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결과겠죠. 메카닉이 달라졌으니까 감각이 달라졌으니까 그 존을 못 때리겠지만 어디를 때리느냐가 달라지면 타자들의 성적은 달라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타자들의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인플레이된 공 중에서 어떤 공을 때리면 파울이 나고 뜬 공이 나오고 어떤 공을 때리면 땅볼이 나오고 어떤 공을 때리면 뭐 홈런이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타자들마다 존이 있는 건 분명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타자들이 이 존을 인식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자신의 존에 계속해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이 나겠죠. 그리고 그 로드리게스 한 가지 더 말하는데 피드백은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왕이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하면 좋고 다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와 자신의 감각이 연결되어야 하니까 새로 그 감각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빨리 이게 이제 피드백에 관한 첫 번째 케이스의 교훈쯤 되겠어요. 그런데 피드백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대체로 그 측정 장비들이랑 많이 연계가 돼요.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의 오랜 본성이긴 했지만 트래킹 장비로 인해서 좀 확산된 건 맞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 피드백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스톱워치를 달아놓고 그 펑고 내야 땅볼 훈련을 해요. 근데 스톱워치는 훈련 과정에서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뭐 팝타임을 재는 데도 쓰고 뭐 슬라이드 스텝을 하는 데도 쓰는데 여기서의 차이는 저 왼쪽 그림에 작아서 좀 안 보이지만 보시면 빨갛게 빛나는 게 있죠. 전광판을 달아놔요. 스톱워치를 코치가 보면서 코치가 좋았어 나빴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바꾸는데 스톱워치는 코치가 눌러주지만 타이머가 확 돌아가요. 그리고 선수는 땅볼을 잡아서 1루에 송구하면 타이머가 딱 끊기는 거죠. 수비 훈련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비 훈련을 데이터 기반 피드백으로 하는 방법인데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빨리 공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론과 뭐 폼들이 있죠. 뭐 발을 어떻게 움직이고 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뭐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또 다른 접근 방법은 걷기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걷는 게 왜 중요한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왼발과 오른발의 밸런스는 어떻고 보폭이 어떻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 스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요렇게 하니까 빨라지는구나. 제가 이제 이쪽 사례에 대해서 좀 하면서 많이 느낀 건 왜 효과가 있냐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기부여를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느렸다. 야 그렇게 하면은 느려. 뭐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안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숫자를 찍히면 0.2초 빨랐어 0.2초 늦었어 라고 하면 내가 이런 감각일 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분간해낸다는 거죠.
야구에서 뱅뱅한 상황에서 0.1초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 차이를 못 느끼겠죠. 못 느끼는데 옆 사람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힘들고 있는데, 자기 눈으로 자기의 숫자가 찍히는 걸 봤을 때 선수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고 했을 때 되게 비싼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본질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빨리 감각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으로 많은 것이 변한다라는 게 더 본질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딜런 루슨과 맷 케인이 만든 색다른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맷 케인이라는 그 너드고 데이터 가이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맷 케인이라고 하는 코치인데, 이 당시에는 대학 코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미주리 대학이라는 대학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NCAA 디비전 A에 속한 되게 명문 팀이에요. 맥스 슈어저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2016년 딜런 루슨 코치가 여기 이제 헤드 코치로 오는데 이 당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스토리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쇠락해가는 명문 팀, 그러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는. 딜런 루슨 코치는 프로 경력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뭐 되게 좀 미미해요. 반면에 오히려 고등학교 팀에서 굉장히 성적을 내고 이제 명문대에 이제 헤드 코치로 오게 됐어요. 팀을 강하게, 영화 같은 딱 그런 장면인데, 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랙맨 레이더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막 시작할 때였으니까 굉장히 빨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하지? 지금은 그 트래킹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프로팀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이때는 2016년이란 말입니다. 매뉴얼 정도만 볼 수 있었던. 그런데 이때 마침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이제 그러니까 맷 케인이라는 친구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요.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고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팀에 찾아옵니다.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둘이 뭘 만드냐면 되게 간단한 걸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걸 만든 게 아니라 게임 같은 거예요. 그 트랙맨을 돌려놓고 보면 이제 공의 로케이션들을 계속 잡아요. 그리고 이 공을 때렸는지 뭐 흘렸는지가 기록이 되는데,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타석에 선 타자가 로케이션 볼 카운트에 따라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2루타가 됐다, 홈런이 됐다, 땅볼이 됐다 관심 없어요. 존 안에서 배트를 내면 놓쳐도 상관없어요. 존 안에 들어온 공에 배트를 내면 플러스 점수고요. 존 밖에 온 공에 배트를 내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볼 카운트에 따라서 공의 위치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져요. 그 한가운데 있는 공을 배트를 안 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매 경기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이제 보험 영업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놔요. 리더보드를 붙입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놀라운 변화가 물론 모두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지만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재밌었던 케이스는 이제 트레이 해리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78cm의 좀 작은 선수지만 공을 강하게 때리는 걸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등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대학교 1, 2학년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고 있는 상태. 특히 삼진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프로그램만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MVP 머신이라는 책에 소개가 됐었던 케이스예요. 3학년, 4학년 때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얼리 드래프트 때는 아예 지명을 못 받았는데 졸업하고 애틀랜타 픽을 받았고 2019년도에 싱글 A를 완전 씹어 먹었어요. OPS가 한 1점 몇 정도 되고, 그 작년에는 마이너리그가 쉬었고 올해는 약간 부진하긴 한데 뭐 그래도 애틀랜타 팜에서 꽤 그 인정받는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드래프트 순위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20몇 위 정도.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목표는 매 게임에서 그린존,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을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하면서 딴 거 생각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앞에서 소개했던 어떤 공에 스윙을 하고 어떤 공을 놓쳤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그 점수에 집중을 했다. 경기에 나설 때마다 그린존을 어떻게 하면 때릴 거냐, 그린존이 아닌 것에 레드존은 어떻게 넘길 거냐에 계속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런 피드백이 있었겠죠.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마이너스 3점, 여기서 마이너스 5점, 여기서 플러스 7점, 그것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린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린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내가 어떤 공을 때렸는지, 내가 어떤 공을 놓쳤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건 굉장히 재밌었고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사례,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것이 야구의 본질에 비추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꼭 프로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말하죠. 결과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모순이 있어요. 피드백은 항상 결과에 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그 티칭 이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피드백이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결정한다. 아무리 내용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 주어질 경우에는 결국에 선수들은, 학습자들은 결과에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왜 결과보다 내용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위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용과 과정에 집중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하지만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내용 중심 피드백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 이건 이제 제가 프로팀에 좀 제공을 했었던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자기 기록을 계속 체크해요. 타율이 어떻게 바뀌었고 계속 보는데 결과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잘 때린 160km짜리 타구를 정말 펜스 앞에 날렸어요. 투아웃 동점 상황에서 주자는 2루에 있었고, 근데 잡혔습니다. 되게 좋은 타구였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타구처럼 안 보여요. 외야수가 물러서 있으면 평범한 외야 플라이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타구를 꾸준히 치게 되면 적어도 항상 2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타구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선수는 난 실패했구나 라고 느껴요. 이 공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느꼈다면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겠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지만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면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래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실제 결과가 아니라 기대 타율. 그러니까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이건 상당히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타구 속도와 타구 각도를 고려하면 꾸준히 이런 타구를, 이게 2루타짜리 타구냐, 아니면 3루타짜리 타구냐, 아니면 안타짜리 타구냐,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타율이나 기대할 수 있는 장타율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타격 결과 대신 이 숫자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이걸 더그아웃에 붙여놓는 거예요. 오늘의 1등은 누구. 그러면 물론 선수는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그게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아웃된 타구라고 하더라도 안타보다 더 가치가 높은 타구들이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거냐의 문제겠죠.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레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피드백, 이 세 가지가 연결됐을 때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겁니다. 피드백의 또 다른 효과는, 이건 이제 더 멋있는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노스리치 고등학교의 케이스입니다. 여기 헤드 코치가 말하는 거라면 이제 선수와 데이터가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이런 걸 한다는 걸 들어봅니다. 타자들에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어느 순간 깨우침을 얻기를 기대했다. 이제 아하 모먼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원래 표현은 좀 제가 정확하게 옮기기 어려웠는데 이런 뉘앙스예요. 타자를 바구니에 넣고 데이터를 바구니에 넣고 막 흔들다 보면 그 안에서 아하라는 모먼트가 나오더라. 뭐 어떻게 하냐면 타격 연습을 하는데, 그 타격 연습을 하는데 코치가 주는 게 아니라 타구 속도와 타구 각도만 계속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어 트레이닝을 하고 아웃도어 트레이닝을 했다는데, 타구 속도나 발사각은 데이터일 뿐 스윙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타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더 멀리 공을 때릴지 스스로 느끼고 배우게 만든다. 이 안에 이런 The guy put their body in the right position. 선수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깨닫더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한 타구를 때리는 능력들이 성장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실은 이제 존 말리라는 2016년 이제 시카고 컵스 그 코디네이터였다는 분이 ABC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해서 좀 알려졌는데, 이걸 뭐 리설트 오리엔티드 트레이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번역을 좀 잘못하면 결과지향적인, 결과만 중시하는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의도를 바꾸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교육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측정될 수 있는 건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도 있어요. 이 케이스는 미네소타 트윈스의 수비 코치인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수비는 아직 측정 데이터 커버리지가 못 잡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시트를 만들어 놓고 에러가 있었을 때 백핸드에서 에러가 났는지 포핸드에서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앞에서 뒤에서 짧은 타구 긴 타구 아니면은 뭐 송구를 했을 때 왼쪽으로 빗나가는지 오른쪽으로 빗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코치가 말하는 건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막연하게 수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또는 막연하게 이 선수는 이런 쪽이 약점이야 이런 쪽이 강점이야 라고 느꼈던 거와 배반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거겠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코치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까가 아니라 이걸 보여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통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재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 좀 공허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럼 미국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는 환경이 좀 달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야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개발한 그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좀 멋지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앱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스트라이크 존의 공의 위치를 찍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서 이 공이 피치콜이 뭐였는지 헛스윙인지 콜드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파울인지 인플레이인지 찍고 구종을 찍고 구속을 찍고 엔터하면 들어가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격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만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 이 화면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고등학교 팀이나 중학교 팀에서 연습 경기를 할 때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할 겁니다. 이 앱을 쓰면 아마 그보다는 더 쉽게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플러스 그 기록만으로 지금 이런 화면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즉각적인 피드백 내가 어떤 공을 쳤는지 어떤 공을 테이크했는지 그래서 뭐 더 많이 가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시도들을 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야구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런 도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그저 미국에서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 조건 안에서도 바로 좀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좀 데이터 기반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도를 좀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예요. 숫자 안에 따뜻함이 있다고 하는 일본의 고교외국 코치가 한 분 계십니다. 켄타이 고교라는 케이스고 2011년도에 10년 만에 고시엔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전국구 강팀. 일본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고교야구 팀이라는 이색적인 케이스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약간 재밌는 건 왜 숫자에 따뜻함이 있다고 말할까? 이번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숫자는 냉혹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도 담겨 있다. ABC팀, 일본은 1군, 2군, 3군을 이렇게 부르죠. ABC팀 선수들 모두는 타석에 정성을 쏟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특히 BC팀에 가는 선수들에게 말해준다. 감독 눈에 안 보일 수 있다. 너희들이 남기는 것은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선수들의 진잠이 달라진다. 저는 이 팀이 그 어려운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써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감독 눈에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목해야 하는 지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그 숫자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어쩌면 이 팀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감독이 안 보이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기는 숫자들이 결국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전 이게 어쩌면 데이터 기반 피드백의 가장 본질, 외부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선수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이자 이제 케이스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제 올해에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홍창기 선수라는 선수의 그 스타일을 너무 이제 평가를 높게 하면서 그것 출루율에 강조를 하다 보니 다른 타자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타격 지표에서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신동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선수들의 슬럼프가 오거나 뭔가 바이아스가 끼면은 자기만의 컨택존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프로팀과 많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일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솔루션을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 내용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저도 이제 편하게 대답을 드리면 홍창기 선수는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 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예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처럼 느껴지긴 해요. 뭐 하여튼 근거나 등등등은 좀 길어서 생략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차명석 단장님 코멘트가 딱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과연 선수들이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할까? 선수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흔들릴까라는 의문이 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선수마다 집중해야 하는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좀 달리 제공되어야겠죠. 뭐 누구누구에게는 출루율이라는 지표, 누구누구는 뭐 초구에 어떤 타구를 때리느냐, 누구누구는 그 바깥쪽 공은 손대지 마라든가.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말씀해주신 그 질문의 의도가 특정한 지표, 그것도 일종의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니까 그것이 그 현실에서 미치는 복합 다양한 영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이해한다면 저는 그 이제 분석 쪽의 몫일 텐데 선수들에게 맞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팀 레벨 정도 되면 뭐 일률적으로 고교팀이란 모르겠는데 프로팀 정도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뭐 출루율이야 이게 아니라 그 아까 누군가는 존을 넓혔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누군가는 존을 좁혔을 때 좋은 성적을 내거든요. 누군가는 빠른 카운트에 공격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선수가 가진 재능의 특성이나 지금까지의 포지션 때문에 분명히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어느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줌에서 이정호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아까 내야 수비에 대한 그 리포트 카드를 보여주셨는데 외야 수비나 포수 수비에 대한 그런 리포트 카드도 따로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나게 되거든 아마 코치 라운드나 우리하고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